이 그림이 날 보고 있어. 내가 그린 어둠 속의 엄마를 보며 울고 있는 한 여인.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그러나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갤러리. 지민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한국에서는 첫 개인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건너온 중년의 화가는 조용히 와인을 들며 자신의 그림 앞에 멈춰선 관객들을 살폈습니다. 그중 유독 오래 그림을 바라보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은빛 단발에 검은색 수트를 입은 단정한 여성. 그녀는 어둠 속의 엄마라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엔 그냥 감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감상이 아닌 기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렸군요. 네, 제가 작가 지민입니다. 노부인은 말없이 손을 뻗어 지민의 오른쪽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과 후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갤러리 데스크에는 노부인이 남기고 간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민의 이름이 적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민아, 너의 어깨에 있는 별점 셋. 엄마는 잊은 적 없어. 언제나 매일 그림자처럼 너를 그리워했단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그림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지민은 얼어붙은 채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자신의 어깨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낯선 노부인. 그분이 진짜 엄마일까? 다음 장면에선 그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라진 노부인의 편지를 읽고 난 뒤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닌 정체성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필체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다음 날 하루 종일 갤러리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그녀를 본 기억은 있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마지막 순간 편지를 전하고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날 밤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점들을 거울로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입양되기 전 고아원 원장님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별자리처럼 생겨서 별점이라고 불러도 되겠어. 지민은 그게 자신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입양 기록을 찾기 위해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은 몇 해 전에 폐쇄되었고 관련 서류도 대부분 분실되었지만 운 좋게 당시의 보육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모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박영자. 지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과 정보들을 뒤졌고 그 이름과 나이를 바탕으로 기나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신문 기사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미술치료 봉사자 박영자, 그림으로 치매 환자 돌보며 인생 회복. 사진 속 소박한 작업복을 입은 그 여성은 분명 그때의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지민은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왜 나타났다 그냥 사라졌는지. 그 답을 듣기 위해 지민은 박영자의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서울 북쪽 끝자락의 작은 복지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엔 다솜 그림치료센터라고 적혀 있었고 입구 옆 벽면에는 색이 바랜 아이들의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인상의 여성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봉사하시는 박영자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마치고 정리 중이세요. 안쪽 화실에 계십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안내를 받아 화실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조용한 음악, 물감 냄새, 그리고 익숙한 붓질 소리. 그녀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화실 안 햇살이 기울어드는 한켠에서 영자는 고요히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의 손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아주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영자님?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울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민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아주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엔 오래된 크레파스화가 한 장 끼워져 있었고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투박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이 엄마 기다릴게요. 지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엄마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며 매일 그리고 또 그렸던 그 그림. 그리고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림이 그녀를 부른 이유를, 기억 저편의 그리움이 한 장의 캔버스를 타고 흘러온 이유를. 지민은 조용히 걸어가 박영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선 아직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무언가는 이미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실 한 구석의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민은 박영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낯설지 않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 끝에 침묵 같았습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림 앞에서 왜 우셨어요? 박영자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그림 속 여인, 내가 매일 꿈꾸던 나였어. 너를 두고 떠난 날 이후로 난 매일 그 그림을 그려왔단다. 단 한 번도 그 얼굴을 잊은 적 없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두고 떠나셨어요? 박영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어.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사랑이었고 아무도 곁에 없었지. 지민아, 널 낳고 정말 많이 울었단다. 그렇게 작고 예쁜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이 다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미혼모라는 이유 하나로 나를 외면했지. 더군다나 넌 아팠어. 많이 아팠단다. 병원비도 없고 일도 못 나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다 결국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지민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떠난 이유였군요. 난 돌아올 생각이었어. 돈을 벌고 너를 다시 데려가려 했지. 그림을 배웠고 치료를 배웠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 그런데 너는 이미 입양이 되었단다. 너를 찾아 헤맸지만 이름도 주소도 남지 않았더구나.
지민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림 때문이었어. 전시 카탈로그에서 본 너의 그림. 박영자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쓸었습니다. 그 작가가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고 정말 내 딸의 그림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그림이 그때의 내 얼굴이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이 기억하는 그 표정이.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 꿈에서 본 얼굴을 그렸어요. 늘 나를 부르던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린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 순간 화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눈에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없었지만 그날의 봄날은 다시 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매일 오후마다 그림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영자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박영자는 지민을 여전히 지민 씨라고 불렀고 지민은 박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란 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의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민은 화실 한켠에 앉아 조용히 캔버스를 마주했습니다. 박영자는 색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일정은 잡았나요? 아직이요.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아서요. 지민은 붓끝에 물감을 묻히며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부터 제 그림이 달라졌어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 바뀌는 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지민은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민은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건? 박영자가 묻자 지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중 하나를 복사한 거예요. 엄마라는 말도 없이 그냥 얼굴만 반복해서 그렸었죠. 박영자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어린아이가 서툰 손으로 그린 단 하나의 얼굴. 그리고 그 밑엔 작게 적힌 글. 엄마. 그 순간 박영자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영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을 평생 기다렸단다. 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박영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 속에서 그녀는 딸을 처음으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민아, 내 딸아. 그날 그림치료센터의 화실 안에는 오래된 그림과 새로운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의 엄마가 이제는 이름으로, 목소리로,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매일 아침부터 화실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엄마, 딸이라 부르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캔버스를 마주하며 과거의 상처를 천천히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자는 말없이 지민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떠난 뒤에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야. 지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털실 목도리, 색이 바랜 아기 때 사진, 작은 병원 팔찌 하나, 그리고 동그랗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손끝을 떨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아, 널 안고 자던 밤 네가 작게 웃었단다. 그 웃음 하나로 난 하루를 버텼단다. 너를 다시 품에 안을 날이 오기를 매일매일 그림처럼 상상했단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지민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그 상자를 열 용기가 생겼어. 너무 늦은 걸까봐 무서웠지만 네가 다시 날 불러줬잖니 엄마라고.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날 저녁 지민은 화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캔버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그림의 제목은 오랜만에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상자. 그녀는 천천히 첫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꺼내어 빛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고통을 마주한 손끝에서 용서와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고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잃어버린 시간과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지민은 그것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 마음도 그 안에 있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마주보며 껴안았습니다. 그날의 화실엔 말보다 강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손끝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화실 앞마당에는 목련이 피었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한국 개인전을 이 화실에서 열기로 말입니다. 처음엔 박영자가 완강히 말렸습니다. 여긴 그런 데가 아니란다. 봉사자들이 오가고 어르신들도 많고 미술관처럼 세련되지도 않았어.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 그림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객이 있어요. 엄마요. 박영자는 결국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초대장은 누가 쓸래? 그 질문에 지민은 오래된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이걸로요. 이걸로 썼던 말이 지금도 제일 진심이니까요. 며칠 후 화실엔 조촐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엄마의 상자, 기억의 캔버스, 별점 셋, 다시 부른 이름. 모두 이번 만남을 통해 탄생한 신작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췄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으며 또 누군가는 지민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말을 꺼내요. 꼭 가족에게 쓰지 못했던 편지를 보는 느낌이에요. 전시 마지막 날 박영자는 그동안 본인의 손에 쥐지 않았던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그린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노란 배경 위에 작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는 그림. 제목은 단 한 단어. 기다림. 지민은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그림, 제 마지막 작품 옆에 걸어도 될까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으니까. 그날 따뜻한 바람이 화실을 지나며 벽에 걸린 초대장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건 지민이 30년 전 크레파스로 적었던 첫 번째 편지의 문장이자 지금 이 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가장 진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도 지민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의 집을 들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어릴 적 살던 증조 할머니 댁 기억 안 나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았어. 무너진 골목 안에 있지만 난 그 집을 버릴 수 없었어. 지민은 놀랐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늘 너와 다시 돌아갈 날을 꿈꿨단다. 집이 아니라 너와의 하루를. 며칠 후 두 사람은 오래된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허름하지만 견고한 작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마른 꽃이 피어 있는 조그마한 마당과 낡은 흔들의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너를 안았단다. 이 마루에서 네가 처음 웃었고 처음 뒤집기도 했지. 지민은 조용히 그 마루에 앉았습니다. 나무 바닥은 시간이 지나 더욱 부드럽게 닳아 있었고 그 표면에 새겨진 작은 긁힘마다 추억이 깃든 듯 했습니다. 이 집은 기억이야.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움도 다 여기 있어. 지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엄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라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좁은 부엌, 작은 전등, 그리고 두 사람. 하지만 달라진 것도 분명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연결된 지금의 마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꾸미면 안 될까요? 박영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 치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하던 것들 제가 같이 해볼게요. 아이들, 어르신들, 외로운 이들한테 따뜻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집. 여기가 그런 기억의 집이 되면 좋겠어요. 박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민아 고맙다. 다시 여기 돌아와줘서.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엄마가 날 기다려줘서. 그날 밤 그 오래된 집의 창문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억은 아물지 않아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집은 조용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루는 광택을 냈고 벽은 연한 라벤더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박영자가 고르고 지민이 정성스레 그린 색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놀 수 있도록 잔디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엔 이런 문구가 걸렸습니다. 다시 그리는 집, 마음을 그리는 화실. 지민과 박영자는 이곳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기억을 그림에 담으며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떤 거예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같은 뿌리를 가진 거죠. 박영자는 곁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시 심어야 하는 나무이기도 하지. 처음엔 메말랐을지 몰라도 정성을 다하면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니까. 지민은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보다 먼저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효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곧 모든 도의 근본이 된다. 우리는 이제야 그 사랑을 다시 배우고 있다. 창밖을 내다보니 라일락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길. 상처를 품은 이에게도 이름을 잃은 이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따뜻하게 들리기를 바라며 늦은 봄 오후 화실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퍼졌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마치 햇빛을 품은 듯 했습니다. 지민은 오늘도 붓을 들었습니다. 지민은 오랜 시간 간직했던 이야기를 붓끝으로 천천히 덜어내듯 그려나갔습니다. 그림이 끝났을 땐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봄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노부인이 딸의 손을 꼭 잡고 활짝 핀 목련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영자는 조용히 다가와 그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그림 완성된 거니? 지민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 마음속에서도 끝났어요. 박영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지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줄게. 여긴 너의 집이니까. 지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열쇠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 집에 무언가 남기고 싶어요. 우리처럼 다시 가족이 되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 그날 다시 그리는 집의 첫 수업이 열렸고 벽엔 이런 문장이 걸렸습니다. 놓친 이름, 부르지 못한 말, 다시 그릴 수 있는 곳, 여기가 그 시작입니다. 화실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에 묻으니 멀어진 가족, 말하지 못한 진심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이들. 어떤 아이는 조심스레 그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릴 때 보았던 우리 아빠 얼굴이에요. 지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어요. 그 마음은 분명 전해질 거예요. 박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움츠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견딘다. 이제 그림자 속의 엄마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빛이 지나간 자리였고 지금 그 빛은 다시 누군가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영자님의 저릿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기억은 잊히고 어떤 이름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남은 사랑은 말보다 오래, 침묵보다 깊이 남아 다시 삶을 그려나가는 힘이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가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내려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닫혀있던 마음은 언제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문득 스며든 온기 하나에 열리곤 합니다. 그림자 속에 머물던 이름들이 이제는 빛의 방향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당신 곁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생만사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